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날이 더운데 아침에 많은 기자님들 함께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민선 8기 2년에 접어들었습니다. 2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시장으로서 그동안의 시정에 대한 소회와 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그동안 제가 2년 동안 시정을 책임지고 일해오면서 역점을 우리 성남이 뭐 안남시다든가 뭐 어떤 오명을 쓰고 정말 우리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도시로 있었는데 저로서는 그런 부정적 인식을 일소하고 어떻게 성남시가 가진 수많은 그런 강점으로 또 미래 비전을 만들어내서 시민에게 희망과 또 그런 구겨진 자존심을 피고 또 국민께서도 성남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좀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온 2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92만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민선 8기 성남시장으로 취임해서 임기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이라는 시정 목표 아래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 다해서 뛰어온 결과 제29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행정혁신대상 수상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평가를 또 23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상을 받는 등 두루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100가지에 달하는 수상을 했습니다. 민선 8기 148개 공약사업은 현재 55개 사업을 완료하고 이행률은 63%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2년은 공정과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시정 정상화와 수건사업, 또 성남시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데 몰두해왔습니다. 민선 8기의 시정 목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그릇된 시정을 되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대장동 개발 비리를 비롯해 성남FC, 백현동 아파트 비리 의혹, 정자동 호텔 등 특혜성 시비를 낳은 행정이 많았다고 봅니다. 이전 집행부의 그러한 잘못된 결정으로 혈세가 낭비된 사례도 많았습니다. 대왕저수지 주변에 둘레길 산책길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왕저수지를 사들인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2년 전임 정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1,180억 원의 매입계약을 맺었고 현재 총 사업비가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1,500억 원이 넘습니다. 또한 판교의 노른자의 시유지 판교구청사 부지는 원매자의 매입 자격 요건이 미흡한데도 매각해서 기업에 부당한 혜택을 주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지난 2월에 나왔습니다. 21년 약 8,300억 원에 매각했던 이 부지의 가치는 현재 30%가 상승해서 1조 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또한 분당 수도관 도로 소음저감 터널 상부 공원화 사업의 경우 작년 11월 착공 8년 만에야 준공된 1단계 사업은 당초 사업비 1,580억 원에서 2,105억 원으로 525억 원이 33%가 되는 525억 원이 껑충 늘었습니다. 상부의 나무는 고사되고 있고 또 보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사업 0.39km, 390m 사업 또한 603억 원으로 예상했었는데 최근에 업무보고 결과 853억 원으로 250억 원 41%가 증액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진행 중인 남한선 순환도로 확장 공사도
당초 계획된 공사 기간은 4년인데 11년째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음과 분진, 교통 체증 등 시민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불승인, 지연배상금 부과 등 민선 8기에는 강력하게 공사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까지 완공하기로 시공업체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지하차도 1차선이 소통이 되게 돼서 아침 출근길에 좀 더 불편이 좀 덜해지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만 최대한 마무리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임해동 이론에 개발할 수 없는 임해블링공원 농지를 시가 348억 원의 불필요한 땅을 혈세를 들여 매입해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민선 8기는 소중한 예산을 세금을 아껴 쓰면서 양질의 성과를 서둘러 내는 데 힘썼습니다. 일례로 모란 민속 5일장 주차장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는데 주차 타워를 하려고 했던 보고를 제가 받고 인근 완충 녹지를 활용해서 지평식으로 8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결과 220억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화 사업 추진 시 옆에 임차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106억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운중동 한국과학중앙연구원 앞에 버스 차고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차고지 8,000평을 지어하려고 했던데 1,200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해서 지평식으로 함으로써 500억 원 이상의 혈세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공정과 혁신을 해내지 않으면 성남시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시정 정상화를 추진해 또 시민의 세금을 아껴 쓰는 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는 그런 노력으로 많은 부분에 또 안정화를 이뤄냈습니다. 백현마이스 대역사 분당구 보건소 신축 사업에 시동을 걸었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백현마이스 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과 신청 등으로 올해부터 본격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백현마이스 사업은 정자동 1번지에 6만 2천 평 부지에 6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성남시 최대 개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민간 사업 참여자들이 연대 책임을 회피하는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불투명했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연대 책임의 당위성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연대 책임을 묻는 조항을 주주협약에 결국 최종 넣기로 해서 작년 12월 27일 사업 시행된 신청이 이제 시에 접수가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5년도 착공해서 30년에 준공을 하게 되는 성남시 미래를 책임질 최첨단 복합마이스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서울의 코엑스보다도 더욱 현대화된 최첨단 복합마이스 산업단지가 될 것입니다. 컨벤션 센터는 시의 기부 체납이 바로 되지만 준공이 되면 시의 초기 적자 리스크를 덜기 위해서 5년간은 사업 시행자가 책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분당구 보건소는 보건소와 함께 시민의 건강 관련된 시설을 갖춘 복합 보건센터로 현 야탑동 자리에 새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시기도 앞당겼습니다. 정부의 거듭 요청에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일괄 입찰 방식을 채택해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29년이면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새 보건소가 성남 시민의 건강을 챙기게 됩니다. 시립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 추진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사태 문제로 작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장관의 승인 신청을 요청하는 걸 제출했으나 예정보다 좀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석인 원장을 공무하는 등 조속한 승인을 위해 병원의 과도적인 상태에 시민의
진료를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한편 또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대한민국 성남에서 글로벌 성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노력으로 성남시 국제교류도시는 8개국에서 12개 도시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플러턴 시와 자매교류를 맺고 한미동맹 70주년 평화음악회를 LA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개최하는 등 그래서 6.25 전쟁 참전 미군 용사 고령자들을 또 초청도 해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플러턴 시 한복판에 성남 비즈니스 센터를 개관해서 관내 49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성남시 단독관을 열어서 참가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4에서는 관내 24개 기업이 참가해서 1,455억 원의 수출 계약권을 올렸습니다. 15개 기업은 CES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오로라 시와는 한국전쟁 기념비 건립 추진에 대해서 성남시도 동참하는 등 자매도시 교류를 또 활발히 재개하고 지난달에는 조지아주의 최대 카운티인 풀턴 카운티로 가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과 풀턴 카운티 개발청 간에는 산업경제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관내 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 정부 기구인 2024년 이클레이 UNEP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클레이의 세계 중에 토론 패널로 참석해서 성남시의 생물 다양성 보존 정책과 환경 분야 ESG 활동 등 성남시의 이 대도시에서의 이러한 지속 가능성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총회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 10월에는 한국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싱크탱크 아스펜 연구소와 블룸버그 자전재단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항공료, 숙박료, 체집비까지 다 제공을 한다는 또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멕시코에서 열리게 되는데 블룸버그 시티랩 국제회에서 성남시의 솔로몬의 선택 정책을 600여 명의 전 세계 시장과 기업 리더, NGO, 정치 기반자들이 참여하는 자리에서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왕립위원회가 성남시를 방문해서 첨단 산업을 배우고 갔습니다. 이것은 작년 스마트 도시 박람회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돼서 성남관을 크게 만들어서 홍보한 효과가 보고 거기서 와서 본 사우디 왕립위원회에서 그걸 보고 그다음 교류를 갔다가 저희 시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남시와 드론 운영 체계 구축 및 드론 배송 사업 협력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4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고위 관료들이 성남의 디지털 시장을 배우러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4차 산업 인재 육성과 국내의 최고 교육 연구기관 유치에도 힘을 썼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최고 명문인 미국의 카네기 멜론대 엔터테인먼트 앤 테크놀로지 센터 일명 ETC 캠퍼스 판교 유치를 위해서 지난 1월 피츠버그 소재 ETC 캠퍼스를 저희 시에서 방문을 했고 또 결과 지난 4월에 성남시를 답방한 키스웹스터 ETC 학장 일행과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올 2월에는 성남시를 AI 산업 거점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카이스트와 업무 협약을 맺고 분당구 판교동 시유지의 카이스트 성남 AI 연구원을 2028년까지 건립 개원하기로 하고 카이스트 부설 명장학교 설립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내 최초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신설한 성균관 대학교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AI 산업의 산학연구관 혁신 생태계 조성이며 업무 협약을 맺고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의 페미스 AI 혁신연구센터를 7월에 열기로 했습니다. 올 4월에는 서강대학교와 시스템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 판교 테크노밸리의 서강
판교 디지털 혁신 캠퍼스를 9월부터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는 명실상부한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메카로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이름난 판교는 이미 해외 과학자, 사업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시스템 반도체, iOS, 드론 등 4차 산업의 핵심 미래 산업 분야가 번창하고 있습니다. 성남 미래지구 약 17,000평에는 포스코홀딩스를 유치해서 4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중입니다. 2029년 첨단 교육, 연구시설과 업무, 의료시설이 조성되면 성남시 4차 산업 클러스터 핵심 지역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4차 산업 미래인재 양성에도 주력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펜리스 아카데미는 높은 취업률 속에 올해 3기에는 교육 인원을 기존의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 도시입니다. 영국 표준협회 스마트 도시 국제 인증 획득에 이어서 국내 국토교통부 스마트 도시 인증도 받았습니다. 올 2월에는 국토교통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전국 최초 4년 연속 선정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국내 최초로 드론 유료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고 올해 8월부터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판교 인근과 서현동 일원에서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를 선보이게 됩니다. 또한 항공교통 물류의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 작년 7월 롯데 컨소시엄과 도심항공교통 UAM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5월에 성남시 도심항공교통 도입 방안 정책 연구를 완료했습니다. 최근에는 UTK라고 UAM 팀 코리아 워킹그룹의 참여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정부 동향에 발맞춰 첨단 항공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국토비 170억 원 공모 사업인 시스템 반도체 검증 지원 사업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된 이후 국방용 반도체 검증 기반 구축 사업에 연달아 선정돼 총 국토비 2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내년부터 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은 행복도시의 출발입니다. 시민 주거복지 향상과 인구 증가에 대비한 4만 세대 주택 공급 사업은 작년 연말까지 37%인 14,865세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분당의 빌라단지 종 한호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빌라단지 주민의 수건 사업을 해결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우리 성남 시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사업 연구 용역의 결과물이 9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후에 국방부와 군 관련기관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노력해서 3차 고도제한이 완화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 아동, 장애인, 사회적 약자 맞춤 복지망은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했습니다. 우리가 성남이 첨단 도시로 크게 발돋움해서 대한민국의 선도 도시로 나가고 세계 실리콘 밸리로 아시아 실리콘 밸리로 우리가 발전하더라도 우리가 또 함께 어려운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망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년 취임 직후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를 이미 50% 감면했었습니다. 경기도 최초로 국가 백신 무료 접종을 전 92만 시민에게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비교해서 13% 접종이 늘어난 50%의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향후 예방접종 사업을 여러 항목에 걸쳐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치매 조기 발견과 중증화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 정밀 진단 본인 부담금을 최대 33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연간 최대 23만 원의 범위 내에서 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습니다.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해 월 최대 15만 원의 택시비를 지원하고 사망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께는 월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신설했습니다. 명절 보험가족 위문도 1회 같은 것을 설과 추석 2회로 확대했습니다.
현충탁과 보훈회관도 시청 쪽으로 이전해서 보훈도시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수도권 최초로 시립동물병원을 열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를 최대 70%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시간제 보육시설인 햇님 달림 놀이터를 설치해서 대상 연령을 취약전 아동으로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 지원과 출생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힐링 스페이스를 열어서 시직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흥이동의 장애인복지관을 25년 말 완공 목표로 관리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인정사업, 경기도 최초 7호의 7호의 청년주택,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제공 및 주거종합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복지를 위한 지원을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 최초로 중증장애인 택시 요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든 장애인 대상 버스 요금 지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교통허브 1등급 안전도시 토대 구축으로 건강과 힐링의 명품 그린도시 성남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의 노선 성남역에 개통하면서 GTX 광역교통시대가 열렸습니다. 환승센터 마련을 위한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 이동권 확보를 위해 택시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성공적으로 조율해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택시 부재를 전면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성 강화, 시민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버스 준공용지를 확대했습니다. 용인 서울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자 서울에서 성남을 지나 용인, 수원, 화성까지 있는 경기 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용역을 통해 검토된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작년 10월 신청해서 올해 2월부터 진행 중인 위례 3동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잘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호선 연장 사업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을 올해 안에 신청하겠습니다. 위례 트램은 내년 9월경 개통되며 월급 판교선은 올해 6월 착공해서 향후 경강선과 연계해 2028년부터는 강릉까지 운행될 예정입니다. 탄천 교량보강 도도교 재가설 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복구를 완료합니다. 이렇게 시민들 보시기에 좀 빨리 안 되냐는 그런 느낌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탄천의 19개 또 지천까지 지천 서울구에 해서 많은 이제 교량들을 또 진단을 하고 또 설계를 하고 이렇게 쭉 하는 과정에 굉장히 일반 시민께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답답하고 빨리 하도록 지금 구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2등급을 받아서 전면 철거후에 재가설 되게 되는 순회교는 올 6월부터 교통 우회용 가설 교량 설치 공사를 시작했으며 내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분할 시공해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눈높이 맞춤형 힐링 정책인 메모랄 황토길 조성은 작년 6곳 개장을 했고 이어서 올해 파랑공원, 희망대공원 등 수성구 3곳, 분당 연장까지 4곳, 중원구 3곳 이렇게 추가 조성을 이미 했고 개장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품 탄천 조성 1단계 사업은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11월 준공되는 2단계 사업을 통해서 시민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합니다. 야탑 태평지역의 테니스장, 그리고 야탑의 신규 체육시설인 엑스게임장, 그리고 수진동 쪽에 축구장 등이 탄천변에 조성이 되고 18월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순회교 서현교 지점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탄천 15.7km 구간의 퇴적도 준설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하천 범람을 막고 수질은 좋아져서 버들치가 사는 7수로 깨끗해졌습니다. 수영, 헬스, 탁구 등
생활 스포츠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가 올 2월 개관했습니다. 성남 하이테크밸리가 일터와 휴식 공간이 어우러진 청년 친화형 아름다운 거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성남 하이테크밸리 3개 구간 1.2km를 대상으로 2025년 조성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쉼터, 첨단 비디오 공간, 문화 콘텐츠 발굴 등으로 노후산업단지 이미지를 덮고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고객, 이성과의 만남 주선으로 취업과 창업, 결혼과 저출생 극복 등 청년의 꿈과 도전이 실현되는 청년 희망 성남도시를 일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최대 고민거리는 일자리와 주거 문제입니다. 또한 결혼 문제. 올패스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 청년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인턴같이 취업은 돼 있지만 정규직으로 제대로 취업되지 못한 그런 청년들에게도 지원 대상을 넓힐 것입니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크 형성,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크라우드 펀딩 기업인 와디즈와 협력해 창업 준비 지원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 차인 올해까지 총 58개 팀을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총 11억 원의 예산으로 취업 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취업 중인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비 이사비 40만 원, 전세 보증 대출이자와 주택 월 임차료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 자리를 제공하는 솔로몬의 선택에서 드디어 1호 결혼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이번 7월 7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작년 11월 행사 때 맺어져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며 예비 신랑이 시상식을 찾아와서 주례를 부탁했으나 아쉽게도 공직선거법상 주례를 할 수 없게 되어 하객으로 참석해서 큰 의미를 갖는 1호 결혼 커플을 축하해주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은 작년 5번 개최하고 올해는 2차까지 진행했는데 평균 경쟁률이 6대1에 이를 정도로 호응이 청년층에서 굉장합니다. 올해는 총 8차례 시행하고자 합니다. 국내 주요 언론의 보도는 물론이고 세계 유수의 매체인 뉴욕타임즈, 로이터 통신, 보스턴 글로브 등이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멕시코에서 10월 열리는 블룸버그 시티랩 국제회의에서 솔로몬의 선택 성공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성남 내 초중고 학교에서 결혼과 출생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과정도 성남 교육지원청과 함께 추진 중입니다. 가정 친화적인 교육을 신청받은 결과 230 학급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예산을 지원해서 가정 친화적 교육을 교육청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앞으로의 2년은 더 적극적인 소통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삶 속으로 가까이 다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생소통 현장 투어 등으로 더 많은 현장에서 더 많은 시민을 만나며 귀를 열고 듣는 더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미 시장 직속으로 소통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업무용 휴대전화를 시민 문자 수신 전용으로 사용하는 발언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정책 제안과 민원 등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올 6월까지 2년간이라고 자료에 냈는데 2년이 아니고 22년 9월부터 했으니까요.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24,000건 이상이 접수돼서 96% 이상의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는 법률상 또 여러 가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설명을 자세히 해서 민원을 해결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양해를 구하는 문자도 개중에 있습니다. 또 완전히 즉시 해결된 사안들도 있고요. 후반기 2년은 4차 산업 특별도시의 열매가 명불고 복지가 더욱 꼽히는 그런 성남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AI 반도체,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육성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판교를 AI 반도체 R&D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K-클라우드 프로젝트에 발맞춰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와 바이오 헬스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야타밸리의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베드 센터를 제3판교의 시스템 반도체 특화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를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가 3만 평 부지에는 바이오 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2년 12월 카이스트 가천대 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반도체공학회, 필미산업협회 등 8개 기관과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업무 협약을 이미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2월에는 테크노밸리와 야타밸리 이론의 성남 시스템 반도체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위해서 산학년 10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바이오 관련 12개 산학연병 기관과는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및 특화단지 지정단 업무 협약 등을 맺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 경기과학부 유치를 위해서 성남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힘을 합쳐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서 강력한 유치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은 신속하고 투명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출발합니다. 추정 중한 원도심은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해서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일국의 신도시 중 최다 물량이 선도지구 1만 2천 호를 확보한 분당 재건축의 경우 지역 여건을 반영해서 선도지구 세부 평가 기준과 공모 지침을 마련해서 지난달 25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11월에 선도지구 최종 선정을 거쳐서 분당 재건축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성남 페스티벌은 문화예술의 드론 라이트 쇼, UAM 비행 등 AI 첨단 기술들을 접목해서 참신하고 경쟁이 있는 성남 도시의 대표 축제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관람했던 드론 라이트 쇼는 올해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2,100대를 운영해서 시민 여러분께 더 큰 감동과 성남의 자부심을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민선 8기 3년차인 올해는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향해 본격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민의 삶에 집중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의롭고 희망 넘치는 희망도시 성남이 되도록 절실함과 집중력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내가 되고 다시 시냇물은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렇듯이 우리 성남의 미래는 우리 여러분 모두 힘분 한 분에게 힘을 모으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 미래는 오롯이 구시기만 우리 시민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남은 앞으로 비정상을 극복하고 정상을 넘어서 미래의 희망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 또 대한민국의 희망의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